안녕하십니까. 2시간 땅, 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소유권에서 공동소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교재는 201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돼요. 201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좀 정리를 할 부분은 이렇게 나눠서 소유권에서는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공유라고 하는 건데, 공유 부분 있죠? 요걸 하나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게 끝나면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 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요. 요게 끝나면,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어요. 그런 기본 개념 정도, 정리하는 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는 부분하고 저당권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인데, 특히 여기 보면 유치권이 나오잖아요. 이 유치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 저당권이 이제 메인이 되고, 오늘 해야 될 부분 중에 공유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그 공동 소유라고 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공동 소유, 갑이 1억 투자하고 을이 1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토지를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한 개가 되고요. 소유권은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한 개인데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2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소유권을 이렇게 양적으로 2분의 1 또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형태 있죠. 이걸 우리가 공동소유 그래요. 그래서 공동소유는 소유권이 하나인데 거기에 소유자가 2명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의 2분의 1, 2분의 1을 우리가 지분이라 하거든요. 이 지분은 소유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유권의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동 소유 형태는 총 해가지고 형태가 공유라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합유라는 형태, 그 다음에 총유라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유라는 것은 어떤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목적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떤 개인적 결합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합유는 나름대로 인적 결합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합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합유 이렇게 보시고, 총유는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권리 능력이 없는 소유 형태인데요. 여기는 지분이 존재하죠.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뭐가 돼요? 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요건 두 개를 구별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기는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가 공유 지분하고요. 합유 지분 두 개로 구별할 수 있거든요.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등기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여기는 등기가 안 된다는 거고요. 공유 지분은 우리가 상속이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 근데 합유 지분은 상속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걸 하나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거 있죠.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양도할 때는 각자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랬더니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하고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 지분은 전원동의다라고 하는 거 있죠. 전원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합유 지분하고 공유 지분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 두 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페이지 우리 입문서 있죠. 한번 보시면, 자, 서설. 자, 2인 이상이 한 개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다라고 되어 있고, 그 공동소유는 주체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로 구별이 있다. 자, 2번에 보면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 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끊어요. 목적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개인주의 동그라미, 개인주의죠. 공동 소유 형태를 우리가 보통 공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유는 인적 결합이 없어요. 인적 결합이 없다. 인적 결합 관계가 아니라는 거, 요걸 하나 척하고요. 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이다. 그 반대로 3번에 보면 단체주의적 소유 형태인 총유와는 목적물의 관리, 처분 권능은 단체에 있으며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수익할 권능만 가질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4번에 조합 동그라미 칠래요. 무조건 조합이란 글자가 보이잖아요. 여기 조합이란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뭘 생각해라는 거예요? 합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우리가 볼 때 202페이지 보면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이건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자, 밑에 아래쪽에 202페이지 공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 공유의 성질하고 들어가 있죠. 자,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가 될 때는 공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이 공유라는 개념이 먼저 나오는데요. 공유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공유 지분이라 그래요. 이 지분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하는 형태를 공유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 공유라는 것을 지분으로 나누는데 보통 양적 분할설이라고 해서요. 하나의 소유권을 지분의 비율로 각각 쪼개져 있다,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보통 지분이에요. 그러면 203페이지 오면 지분의 지분, 공유의 지분이라고 해서 먼저 구별이 되는데요. 우리가 공유를 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유, 지분 이렇게 정리가 돼요. 지분이란 글자, 요거 공유물이 아니라 지분이에요. 지분은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소유권의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권의 비율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둘이란 말이에요. 아들, 딸. 똑같이 사과를 하나 주고 똑같이 나눠 먹어라. 그러면 똑같이 나눠 먹어라. 그러면 소유권은 하나지만 각각의 지분율이 2분의 1,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지분의 비율인데요.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이나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러나 그게 불분명할 때는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라고 돼 있죠. 균등 동그라미인데요. 자, 원래 공유 지분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분이 표시가 될 거예요. 이게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공유 지분이 등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등기를 안 한 거죠. 등기를 안 했을 때는 각각의 지분율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균등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균등한 걸로 추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균등한 걸로 추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균등, 추정 그러죠. 그 다음에 밑에 지분의 내용을 보면 지분은 그 성질상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 1번에 지분의 처분과 주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세 번째가 요거예요. 공유 지분을 처분하려고 그래요. 이 처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양도를 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거 있죠. 요걸 전부 다 포함해서 처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각자가 해요. 각자가. 그러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동의를 받지 않고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 같은 성질로서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지분을 자유롭게 동거하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공유물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공유물의 사용인데 자, 공유물을 사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럼 이것은 지분의 비율입니다.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라 그래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분의 비율로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요. 갑이란 사람이 예를 들면 300만 원 냈고 을이 300만 원을 내가지고 600만 원짜리 자동차 한 대를 샀다. 이렇게. 그럼 공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유물 전부를, 이 건물, 요 토지, 요 자동차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값도 2분의 1이고, 을도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값도 몇 개월간이에요? 6개월간 사용할 거고, 을도 뭐예요? 6개월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6개월간 사용을 하겠다. 6개월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전부를 6개월씩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동그라미,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양가로 3번에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지분의 탄력성은, 내용, 이 제목은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거기 267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볼게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그랬어요. 지분을, 자, 스스로 지분 포기를 하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동그라미,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이 되면 그 사람이 지분을 누가 가져갈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누가 가져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라고 돼 있어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이다라고 돼 있죠. 지분의 비율로 가져간다.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기가 지분의 비율인데 이게 균등하게 가져간다 그러면 X가 돼요. 균등이 아니라 지분의 비율이에요. 여기를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5분의 3 지분을 갖고 있고 을이 5분의 1, 병이라는 사람이 5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갑이란 분이, 요 병이란 분이 사망이 됐어요. 이렇게. 그럼 사망이 되면 이 병의 지분을 누가 가져갈 거냐? 그때는 누가 가져가요? 이렇게. 누구누가? 당연히 요 사망이 되면 이분의 지분은 을이 또는 갑이 이렇게 가져가요. 근데 이걸 균등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균등이 아니라 요 지분 퍼센트가 있잖아요. 5분의 3, 여기 5분의 1, 요 지분으로 해서 지분의 비율로 가져가야지 균등하게 가져간다 그러면 X가 됩니다. 그래서 1번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요 정도 지문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5가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번에 공유자 사이 관계라고 해서 1번에 공유물의 처분이 나와요. 그럼 공유물의 처분은 어떤 거냐? 자, 공유물로 갑니다. 공유물의 처분하고 들어오는데요. 공유물 처분은 우리 시험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여기 어떤 거냐면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라는 사람이 5분의 1에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다. 처분이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 5분의 3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을과 병에 동의가 있어요? 없어요? 동의가 없어. 동의 없이 요 갑이 A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뭘 했다는 거야? 등기를 해준 거예요. 자, 등기를 해줬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때 조심할 건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요 시험장에 가면 매매 계약을 물어볼 때가 있고 요 등기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이 등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요게 처분행위예요. 이걸 처분행위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처분행위는 정답이 뭐냐면 전원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원동의가. 그러면 당연히 등기는 여기 매매계약은 타인 물건도 가능해요. 타인 물건도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가 없더라도 이 매매계약 자체는
전부가 예, 유효가 돼요. 전부가 유효가 되는 거고, 그럼 요 등기 있잖아요. 처분행위. 요 등기는 갑의 지분 5분의 3은 예, 유효가 되고, 을과 병의 지분은 5분의 1은 무효가 돼요. 동의를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전부 매매계약은 유효, 처분행위, 등기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답이 갈려요. 요걸 반드시 구별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요게 나중에 9월달, 10월달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볼 때 요게 답을 내요. 요걸 하나 체크하셔야 돼요. 일단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때 이 처분이란 말은 요 등기를 의미한다는 거, 등기. 요거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걸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세 번째는 공유물에 변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공유물 변경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동의가. 그래서 여기처럼 공유물 변경은 전원 동의하고 들어오는 게 답이거든요. 그럼 공유물 변경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갑이 5분의 3, 을 5분의 1, 병이 5분의 1의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누가요? 요 갑이란 사람이 을과 병의 동의를 안 받았어요. 동의를 안 받고 여기다가 건물을 올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럼 원래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원 동의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요? 여기 소수 지분권자가 이 건물에 전부를 철거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돼요. 왜?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 건물이 올라간 거니까 당연히 갑의 이 신축 건물은 불법이 되죠.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 누구라도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철거가 가능하다라는 거. 요 공유물 변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264조에 보시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걸 꼭 정리를 해 주시라고. 자, 넘겨보면, 자, 다시 들어와 볼게요. 어디로 오냐면, 자, 양가로 2번에 공유물의 관리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유물의 보존 동그라미인데요. 자, 요것도 하나 정리를 하시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뭐냐면 네 번째라고 한다면 공유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하고 되어 있는데요. 공유물의 관리는 여기 보면 지분의 과반수라고 되어 있어요. 265조에 보면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그라미요. 여기요.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분의 과반수. 그래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회의는 각자가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유물의 관리를 보통 이야기할 때 이 관리를 뭘 빗대서 이야기를 하냐면 임대차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리 그러면 임대차나 아니면 임대차가 안 나오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이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거요. 갑이란 사람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이고요. 병이 5분의 1의 토지를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럼 여기 지분 과반수권자죠. 5분의 3이니까. 그럼 이 사람은 요 을과 병의 동의를 안 받았어요. A란 사람에게 임대차를 내줬다. 그럼 요거 임차인이죠. 그럼 이 임대차가 유효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랬더니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동의 없이 한 거죠. 그럼 당연히 유효, 무효? 유효가 돼요. 그래서 이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 을, 병은 요 A란 사람에게 나가주세요. 우리는 동의를 안 했습니다.
라고 해도 예를 들면 물청, 요 방해 제거라든지 또는 반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청구 못 해요. 또 아니면 그럼 내 지분이 있잖아요. 5분의 1 지분이 있으니까 그럼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을과 병은 분명히 지분권이 있으니까 차임을 받아야 되지만 이 A가 이 사람들하고 계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얘 A는 월세 차임을 누구한테 줘요? 갑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갑이 이걸 받아서 지분의 비율로 을과 병에게 이렇게 차임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관리라 그래요.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보존행인데요. 공유물에 요 보존이란 말 나왔잖아. 요건 각자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유물에 보존은 각자가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 갑이란 사람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에 토지를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여기 누군가가 불법으로 들을 수 있잖아. A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침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소수 지분권자이더라도 나가주세요. 너 불법이니까 나가라 하고 물청 있죠? 물권자 청구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아, 당연히 돼요. 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병은 A에게 나가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65조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유물 분할은 우리가 앞으로 할 게 많아요. 이게 이제 6번째. 이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쪼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헤어지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건. 그럼 공유물 분할은 각 당사자가 자유롭게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분할의 자유라고 되어 있죠. 자, 268조. 자, 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1번에 보면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언제든지 분할 청구가 된다. 또 이 분할 절차는 전원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전원 참여가 한 사람이라도 누락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아예 분할 절차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5년 기간 내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분할 금지 특약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될 거고요. 자, 넘겨가보면 269조에 분할 방법을 정해놨는데요. 분할 방법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협의 분할이에요. 협의 분할. 그래서 협의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요.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하겠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원칙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재판상 분할이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분할. 그래서 분할 방법은 다른 건 없어요. 똑같아요. 분할 방법은 똑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현물 분할.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는 대금 분할이라고 해서요. 이게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가격, 가액 분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격, 가액 분할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뭐예요? 전부를 소유해버리고 다른 공유자에겐 대금으로 돌려주는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격 분할, 가액 분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분할 방법에도 원칙은 뭐냐면 원칙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요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내가 판서에다가 좀 짧게 이렇게 지금 잡았어요. 전체를. 지금 요 부분이 공유에서 아주 핵심이에요. 요게 가장 핵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문제가 배정이 되는지 잠깐만 봐볼게요. 여러분들,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금방 알 건데요. 자, 요걸 한번 문제를 좀 봐볼게요. 문제 형태가 어떻게 나온지를 알아야, 우리가 공부하기가 좀 편해요. 자, 어떤 거냐고 하면, 자, 요걸 보면, 갑과 을이, 자,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지분율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지분율이 안 나와 있어요. 지분율이. 그러면, 옳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는 지분이 안 나와 있다, 지분이 나온 거거든요.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이렇게 돼 있어요. 5분의 1 지분권자 그랬습니다. 5분의 1 지분권자 그래요. 그럼 5분의 1의 지분권자 그러면 얘는 소수 지분권자예요. 소수 지분권자고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지분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병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건 X가 되죠. 지분 처분은 각자가 자유롭게. 이번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이 전부입니다. 병에게 매도해버렸네요. 그럼 지금 부동산을 처분한 거잖아요. 그때 물어볼 때 매매 계약을 물어봤어요. 그럼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이 매매 계약은 전부가 유효고 혹시 나중에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등기를 물어보거나 또 아니면 처분행위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처분행위. 그럼 등기나 처분행위는 동의가 없었으니까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가 돼요. 요거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세 번째, 병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해요. 이거 침입자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건 틀린 지문인데 앞으로요, 이거 지료, 돈이죠, 돈, 사용료, 그 다음에 차임, 이것도 돈이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그러면 지금 요것들은 다 돈이에요. 지료나 손해배상은. 그러면 지료, 차임, 손해배상은 어떠한 경우도 다른 사람의 지분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이 돈은 이건 각자가 합니다. 각자 청구를 해야 되지. 여기처럼 갑이 을의 지분을 대신 행사한다라고 하면 이건 안 돼요. 대신 행사한다 그러면 이건 X가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아직 과반수가 아니죠. 을의 동의 없이 X토지의 건물을 축조할 경우에, 자, 건물 축조다라고 했는데 밑에다가 요걸 뭐라고 했냐면 공유물, 이건 변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공유물 변경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원 동의가. 그런데 을은 갑에게 그 건물에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X가 되죠. 철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이건 과반수권자죠. 과반수입니다. 그럼 과반수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병에게 사용한 경우에, 자, 사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대차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을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왜? 지분 과반수권자가 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요게 애와져 있어야 돼요. 자, 봐봐요. 여기. 요게 애와져 있어야 돼요. 요게 애와져 있는 상태에서 요걸 문제화 시킨 게 저 응용 문제라고.
요게. 그래서 기출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형으로 문제를 내는 형태로 문제를 내니까 여러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렇게 하나 정리를 해놓고 갑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나오는 게, 저 공유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합유하고 총유는 아예 넣어놓지도 않았죠. 그 이유가 합유 총유까지는 아직 몰라도 돼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면 용익물권 나오는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들이 쭉 나란히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요. 근데 요것은 제가 나중에 요걸 하나 먼저 정리해 버릴까요? 교과서에 있는 걸 보지 말고 요걸 하나 먼저 정리해 보게요. 어떻게 있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아직 우리가 손대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가볍게 볼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요걸 한번 잠깐만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요건 지워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지상권, 지역, 전세 요것만 하나 잠깐 봐보면 개념만 좀 잡아보세요. 개념만. 자, 거기 보니까 먼저 지상권 그러거든요. 자, 지상권 그래요. 그럼 지상권은 요건 타인 토지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지역권도 타인 토지를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취지가. 그 다음에 전세권은 타인 부동산이라 그래요. 부동산을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여긴 토지고 여기도 토지고 여기는 뭐예요?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지상권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고 여기 토지 위를 내가 빌려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소유하거나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 같은 거 있죠. 철탑, 아니면 고압탑, 광고탑, 전봇대, 동상 이런 것들. 또는 이렇게 보면 수목이에요. 요건 공작물이고 이건 수목이에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을 앞으로 우리가 지상권자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갑을 지상권 설정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럼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가 만나가지고 합의를 해요. 내가 당신 땅을 사용료를 얼마를 내고 일정 기간 사용합시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 플러스 가지고 뭡니까? 사용약정 토지에 사용하고 하겠다 플러스 이걸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279조를 한번 봐볼래요?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공작물 동그라미, 수목 동그라미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럼 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건물, 그 다음에 공작물, 그 다음에 수목이라고 되어 있죠. 수목을 플러스 소유할 목적이라는 거,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빌려 쓰는 것을 우리가 지상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상권이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양가로 1번에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타인 토지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1번에 지상권을 설정한 이유는 타인 토지를 빌려서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지상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 동그라미를 사용하는 물권이에요. 일대 1필지 토지 일부 동그라미요. 일부 토지 일부가 됐거나 또는 전부가 됐거나 상관없어요. 전부 일부에 대해서도 모두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동그라미 2번의 지상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이므로
현재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더라도 동그라미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되며 지상권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존속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 지상권은 뭐예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잖아요. 그럼 이 지상권이 있으면 자, 지상물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지상물은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존속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고 지상물, 건물, 공작물, 수목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상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 지상권하고 그다음에 요 지상물 있잖아요. 요 두 가지는 자, 서로 간에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지상권은 내가 갖고 지상물은 내가 갖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지류는 요소냐라고 묻죠. 지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상일 수도 있고요. 무상일 수도 있다. 뭐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 존속기간을 물어봐요. 거기 207페이지 존속기간 그러면 채장기간은 아예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영구도 돼요. 영구 무한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단기간은 있어요. 그랬더니 280조에다가 아예 뒀어요. 규정을. 그래서 요거 최단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0년짜리 경관 건물하고 수목, 15년은 기타 건물이고요. 5년은 공작물이에요. 최소한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30년, 15년, 5년 하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조문 내용을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최단은 강행 규정이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뒤로 넘겨보면 뭐 설정행위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요 최단으로 가게 돼요.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도 그대로 적용이 받아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 3번의 갱신인데 이 갱신은 큰 의미는 없고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까요? 209페이지 보면 지상권의 처분이라고 해서 하나만 더 7번 이 지상권에 양도하거나 지상권을 임대하는 거 있죠? 이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나 임대는 자유롭게 해요. 뭐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요. 또 우리가 설정행위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하는 건 당연히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지상권 양도하지 말자 하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무효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권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 정도만 정리해 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놔두시고 이건 하나 더 있네요. 우리가 지류를 내기로 지류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요소가 아닌데 지류를 내기로 약속한 경우가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류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2년간 지류를 체납을 해요. 그럼 2년 체납이 되면 지상권은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가 지상권을 1번부터 해가지고 여기 7번까지 정리를 했는데
요게 가장 핵심이 되긴 해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가지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입문 과정이니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오면 지상권, 전세권도 맛배기만 좀 정리하고요. 유치권을 보게 해요. 좀 쉬었다가 오시기 바랍니다.